강재인은 강세리 방에서 환기만의 피 묻은 바지를 발견했다. 이제 강세리는 자신의 죄를 치를 시간이다. 어두운 공원 계단 아래 환기만은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단단한 돌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심각한 상처를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강세리는 그를 내려다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혼란으로 흔들렸지만 이내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었다. 방금 전 환기만이 지호가 환기찬의 아들이 아니라는 비밀을 폭로하려 하자 격분한 강세리가 그를 세게 밀쳤던 것이다. 그녀는 그저 입막음을 하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환기만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강세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최자영이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년의 최자영은 멍한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세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 최자영의 흐릿한 눈빛을 보고 안도했다. 저 여자는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야. 강세리는 이를 악물며 주머니에서 최자영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병을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마치 최자영이 현장에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려는 듯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녀는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다. 집으로 돌아온 강세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난 아무 잘못 없어. 다 환기만이 자초한 일이야. 환기만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진단했다. 머리에 입은 충격으로 뇌출혈이 심각했고 의식은 없었다. 한편 경찰은 공원 계단에서 발견된 최자영의 약병을 단서로 삼아 그녀를 체포했다. 최자영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뭔가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치매로 인해 기억은 흐릿했고 강세리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했다. 누군가 그를 밀었어요. 그녀의 말은 힘없이 흩어졌다.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 강재인은 어머니 최자영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왜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어요. 그녀는 경찰서로 달려가 어머니를 변호했지만 약병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력했다. 강재인은 어머니의 무죄를 믿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한편 강세리는 집에서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바지에 묻은 환기만의 핏자국을 발견하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서둘러 바지를 벗어 난로에 던져 넣었다. 불길이 바지를 삼켰지만 완전히 타지 않은 채로 재가 뒤섞인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강세리는 손을 씻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그녀는 자신이 완벽히 흔적을 지웠다고 확신했다. 며칠 뒤 강재인은 집을 정리하던 중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반쯤 탄 바지였다. 그녀는 의아해하며 바지를 펼쳤고 그 위에 굳은 핏자국을 보고 숨을 멈췄다. 이건 뭐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강재인은 바지를 조심스레 비닐봉지에 담아 경찰서로 달려갔다. 경찰은 바지에서 추출한 혈흔을 분석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혈흔은 환기만의 DNA와 일치했다. 경찰은 즉시 강세리를 체포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강세리 씨, 환기만 씨는 고의로 밀어 떨어뜨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강세리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최자영이 범인이잖아요. 하지만 형사는 단호했다. 혈흔이 묻은 바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에서 얘기합시다.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떨었다. 그 바지가 어떻게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혼수 상태였던 환기만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강세리, 그 여자가 나를 밀었어. 지호, 내가 기찬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녀는 일부러 나를 해치려고 했어. 그의 증언은 경찰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강세리의 모든 거짓은 무너졌고 그녀는 살인미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세리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감옥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난 절대 지지 않아. 그녀는 동료 수감자들에게도 거만하게 굴며 갈등을 일으켰다. 결국 그녀의 태도는 화를 불렀다. 어느 날 밤 수감자들 사이의 격렬한 다툼 속에서 강세리는 심한 폭행을 당했다. 차가운 감옥 바닥 위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분노와 원한으로 빛났지만 더 이상 누구를 위협할 힘은 없었다. 강세리의 몰락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황기찬은 아들이 아니라는 지호의 진실과 형을 잃을 뻔한 상처로 고통받았다. 강재인은 어머니의 무죄를 입증한 안도감과 동시에 강세리의 비극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최자영은 기억의 일부를 잃었지만 딸의 품에서 평온을 되찾았다. 이 비극은 한 가정을 파괴했고 진실은 결국 드러났지만 그 뒤에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후회뿐이었다. 과연 이 가족은 이 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세리의 몰락은 창평동의 조용한 동네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로 웅성거렸다. 황기찬은 병원 복도에 홀로 서서 손을 떨며 벽을 짚었다.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칼로 베듯 찢어놓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형 황기만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기쁨도 잠시, 가족의 비밀이 폭로된 상처는 너무도 깊었다. 강재인은 어머니 최자영을 병원에서 데려와 집으로 돌아왔다. 최자영은 치매로 인해 강세리의 범행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딸의 손을 잡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제인아, 이제 다 괜찮아진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나약했지만 따뜻했다. 강재인은 어머니의 무죄가 입증된 안도감에 눈물을 글썽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강세리의 최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다. 그 여자는 왜 그렇게까지 악랄했던 걸까? 강재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 없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 비극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황기찬의 집안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무너져가고 있었다. 황기만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약했고 기억의 일부는 흐릿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강세리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 여자가 날 죽이려 했어? 지호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분노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황기만은 가족에게 지호의 진실을 털어놓았고 그 순간 황기찬의 눈에는 배신감과 함께 복수심이 스며들었다. 한편 강세리의 죽음은 감옥 안에서조차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가 수감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졌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 뒤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다. 강세리가 감옥에서 협박했던 증거, 즉 황기찬과 YL그룹의 비리와 관련된 서류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강세리는 죽기 직전 한 수감자에게 그 서류의 위치를 은밀히 전했다. 내가 죽어도 황기찬은 끝나지 않아. 그녀의 마지막 말은 독사처럼 날카로웠다. 그 수감자는 강세리의 말을 듣고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곧 출소할 예정이었고 강세리의 복수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며칠 뒤 황기찬은 집에서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발신자 이름이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그는 안에서 나온 서류를 보고 숨을 멈췄다. YL그룹의 비리, 김두희 대리의 의문사, 그리고 황기찬이 연루된 부정행위의 증거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건 강세리가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편지 끝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황기찬은 서류를 손에 쥔 채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강세리는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같은 시각 강재인은 어머니 최자영을 돌보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집 근처에서 낯선 남자가 자주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강세리의 옛 연락책 중 한 명인 홍만수였다.
홍만수는 강세리가 죽기 전 그녀에게 받은 마지막 지시를 수행하고 있었다. 강재인을 감시해. 그녀가 뭔가를 눈치챌지도 몰라 홍만수는 어두운 골목에서 강재인의 집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꺼냈다. 네, 사모님의 지시는 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했다. 계속 지켜봐. 때가 되면 우리가 움직일 거야의 한편 황기만은 병원에서 퇴원하며 가족과 재회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기찬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황기찬은 형의 손을 잡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복수심으로 얼룩져 있었다. 형,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강세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황기찬은 이를 악물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섬뜩했다. 며칠 뒤 창평동 지역 공원 근처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다. 공원의 오래된 창고가 불타 무너졌고 그 안에서 발견된 건 강세리가 숨겨놓은 또 다른 증거였다. 불에 타기 전 누군가가 그 증거를 손에 넣으려 했던 흔적이 역력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재개했다. 놀랍게도 증거는 강세리와 황기찬뿐 아니라 YL그룹의 고위 간부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를 넘어 거대한 기업 비리로 확대될 조짐을 보였다. 강재인은 어머니 최자영과 함께 공원 근처를 지나다 화재 현장을 목격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어머니, 저희 집 근처에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최자영은 멍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치매로 인해 많은 기억을 잃었지만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강세리의 차가운 눈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황기찬은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읽으며 고민에 빠졌다. 이걸 공개하면 YL그룹은 끝장이야. 하지만 내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는 서류를 불태울까 고민했지만 손이 멈칫거렸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강세리의 예측근이자 감옥에서 그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수감자였다. 황기찬 씨, 강세리 사모님이 남긴 선물이 있어요. 그녀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다. 황기찬은 그 봉투를 받아들며 숨을 삼켰다. 안에는 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추가 증거가 담겨 있었다. 강재인은 집으로 돌아오다 홍만수의 그림자를 다시 발견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경찰에 연락했다. 하지만 홍만수는 이미 그녀의 집 안으로 숨어들어 있었다. 어두운 거실에서 그의 그림자가 벽을 따라 움직였다. 강재인은 문을 잠갔다가도 불안한 마음에 다시 열어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건 홍만수가 들고 있는 칼이었다. 강세리 사모님의 마지막 부탁이다. 넌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다. 강재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홍만수는 당황하며 창문으로 도망쳤지만 경찰은 이미 그를 포위하고 있었다. 강재인은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 모든 게 언제쯤 끝나는 거지? 창평동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강세리의 그림자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녀가 남긴 증거는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며 더 많은 이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황기찬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지만 진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재인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워야 했다. 과연 이들은 강세리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의 복수는 끝없이 이어질 것인가?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